자, 지난 시간에 결국 이제 어떤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국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것은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R 매트릭스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는 결과적으로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의 방향 코사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지. 그리고 ABR이라는 것의 물리적인 의미를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ABR이라는 것은 뭐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B 프레임으로 표현된 물리량을 A 프레임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지. 또는 A에 대한 B의 상대 회전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은 게 기준축인 X, Y, Z 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했을 때 얻어지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요거는 좀 외우고 있자. 코코마 신진. 오케이? 얘기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코디네이트를 변환해서 얻어지는 물리량을 계산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인버스를 애써 구할 필요 없다. 트랜스포즈를 하면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어. 여기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안 했지? 자, 지난 시간까지는 뭘 했냐면 두 개의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서로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이제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오늘부터는 뭐냐면 오리엔테이션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옵셋이 있는 거지. 그림상에서 보면 프레임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원점도 다르고 로테이션도 달라. 그럴 때 프레임 B에서 본 이 점의 물리량 BP, 여기 BP가 뭐야? B라는 좌표계에서 본 B 관점에서 본 B에 대해서 표현한 점 P의 위치겠지. 얘를 이제 A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A에서 보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 맨날 이렇게 했잖아. 이 벡터는 벡터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호 많이 쓸 건데 얘가 바로 뭐냐면 A에서 B까지의 거리 벡터를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AP는 어떻게 쓰면 되냐? AP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우리가 수학에서 맨날 쓰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거. 그렇지? 맞죠? 근데 맞잖아. 그지? 맞지 않아. 틀렸어. 왜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위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프레임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프레임 B에서 본 BP를 A 관점 A에 대해서 풀어보면 요건 뭐야? ARB는 OI 3J. 그 다음에 BP는 뭐야? 여기에서 본 요거니까 2,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이 IJ하고 캐피탈 IJ는 서로 다르지. 방향 코사인, 저기 유닛 벡터인데 작은 거는 여기 A 프레임 기준이고 캐피탈은 여기 기준이거든. 그런데 AP는 어떻게 하면 돼? 얘 둘을 그냥 I끼리 J끼리 더해도 되지.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수학 쓸 때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앞에 썼던 이 식이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게 적용이 되냐라는 거야. 이 경우는 어때? 얘하고 얘가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어? 프레임 A와 프레임 B가 여기는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같은 케이스였지만 여기는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봐봐. ARB는 똑같아. 근데 BP도 똑같아. 근데 AP를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해도 얘가 되는 거야? 여러분 봐봐. 두 개를 더하면 7i가 돼야 되잖아. 여기 위치가 X축으로 7만큼 돼?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무슨 얘기야? 우리가 수학식에서 요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A와 프레임 B가 오리엔테이션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다. 쓸 수 없어요. 바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주의해야 돼. 언제 쓸 수 있어? 오리엔테이션이 같을 때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식 봐봐. 요 밑에 있는 케이스에서 요 식을 유효하게 지금 현재는 이거 무효지. 쓸 수가 없어. incorrect야.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고쳤을 수 있을까? 이 식을 유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레임 A와 B가 오리엔테이션이 같아야 되지. 오리엔테이션이 같다 또는 같은 시점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같은 프레임으로. 자, 얘는 뭐 기준이야? A 기준. 얘는 B 기준. 시점이 다르지. 그럼 얘를 A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자, 여러분 잘 봐. BP라는 거를 ABR을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걸 바꾸면 BP라는 벡터를 A라는 좌표 기준으로 바꿔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거죠. 시점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요 물리량이 이렇게 바꾸면 물리적으로는 똑같은데 표현을 A라는 시점으로 바꿔준 거니까 이제는 둘이 오리엔테이션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은 incorrect지만 얘 오리엔테이션을 수정한 얘는 correct인 거지. 더해도 돼. 서로 오리엔테이션이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말이야. 이 식을 잘 음미를 해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 ARB는 뭐야? 이 두 원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거지. 얘를 우리가 병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translation.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게 translation. 두 좌표의 사이에 상대 변위를 나타내는 거야. 반면에 뒤에 있는 요 놈은 두 좌표의 사이에 오리엔테이션의 상대 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가지면 두 프레임 사이에 상대 정보를 다 알 수 있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자, 이거를 하나로 묶어볼게. 좀 단순한 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보자. 얘를 일단 여기 매트릭스 밑에 줄은 보지 마. 밑에 줄은 보지 말고 위에 줄만 봐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이 벡터랑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 되지? 그치? 근데 그럼 AP는 디멘전이 어떻게 돼? AP의 디멘전. AP가 뭐지? 점 P의 위치를 나타낸 벡터니까 X, Y, Z 성분이 있으니까 얘는 3 by 1. 이거는 디멘전이 어떻게 돼? A에서 본 B까지의 원점까지의 거리 좌표 X, Y, Z 3 by 1. 3 by 1. 맞지? 이거 디멘전이 얼마지? R.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디멘전이 뭐야? 디렉션 코사인 3개고 각 디렉션 팩사인이 3x1이니까 3x1 3개, 3x3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 그래? 그러면 이거를 좀 하나의 식으로 묶으려면 벡터나 매트릭스로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유효하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이건 3x1이니까 얘는 4x1이야. 그럼 여기도 4x something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한 줄을 더 보태준 거야. 그럼 얘는 3x3니까 0, 0, 0을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결국은 4x3가 될 거고 여기가 4x1 묶으면 4x4짜리가 만들어지고 여기다 1 붙여주면 여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수학이잖아. 1은 1이네. 아무 의미 없는데 디멘전만 우리가 만들어주려고 끼워넣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쓸 수 있어? 거기 밖에 좀 문 열어가지고 수업한다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해. 어? 이렇게 얘기를 해. 하긴 견딜 수 있으면 그냥 놔두고. 오늘 되게 좀 시끄럽네, 어깨는.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게 엄밀히 맞지 않지만 일이 있으니까 그냥 얘를 벡터 AP라고 부를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개념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BP라고 부를게. 그렇다면 얘를 내가 지금부터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AP와 BP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인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 동차 행렬 변화 ABT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름은 알겠는데 ABT가 뭐야? 준수야. ABR은 뭐냐? ABR이 의미하는 바가 물리적 의미가 뭐야? A'과 B'의 상대 방위를 나타내는 오리엔테이션이 틀어진 정보지. 그러면 준수야. 이건 뭐냐?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뭐 translation 병진. 얘는 rotation 회전. 무슨 얘기야? 얘는 상대 offset 거리 떨어진 거를 얘기를 한 거고 상대 위치를 나타내고 얘는 두 좌표계 사이의 상대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봐봐.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는 뭐가 들어있어? 상대 오리엔테이션과 상대 변이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T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좌표계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바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T 한 방이면 끝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좀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이겠지. 그래서 ABT를 물리적인 의미는 뭐야 그러면은 ABT는 좌표계 B에 대해서 좌표의 B에서 표현된 물리량을 A의 좌표계 기준으로 해석을 다시 해주는 건데 그 두 좌표 사이에는 변이도 있을 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 삐뚤어진 정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지. 오케이? 표주. T가 이름이 뭐라고? 동차.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읽어봐, 크게. 여러분, 크게 연부 다 같이 읽어봐. T. 자. 그러면, T를 내가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분해를 좀 해보면, 이렇게 생겼지. 얘는 디멘전이 뭐야? 얼마야? T는 4x4. 4x4. 근데 위에 있는 이쪽에 3x3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낼 거고, 여기 있는 3x1은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 두 개가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동서가. 내가 어떤 t가 이렇게 생겼어. AB t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 AB, A하고 B 좌표계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뭐라고? 크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회전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둘 사이의 오리엔테이션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뭐야? 아이덴티티지. I란 얘기는 뭐야? 방위가 안 변하고 똑같다는 얘기, 그대로라는 얘기잖아. 이거, 여러분, 여기 원래 뭐 있어? 코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섞여 있잖아. 0이야, 0. 각도가. 그대로 아이덴티티니까 1인 거야. 0도야. 그러니까, 원래 프레임에서 그대로 같은 방위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두 오리엔테이션, 원점이 PX, PY, PZ만큼 떨어진다. 이런 케이스지. 똑같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여기만 이런 상황이 된다. 오케이? 읽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무슨 말 이해가 되지? 둘이 same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는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고 이렇게만 움직여.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 T는 R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두 개 합성인데 로테이션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것과 같은 거지. 여기 T는 물리적으로.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 맨 위에 세 줄. 뭐야? G축으로 알파 A라는 프레임의 G축 기준으로 알파만큼 회전하고 XYG만큼 병신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잘 봐. G축 기준이니까 G축에 001이 있고 코코마 신신이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 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요거를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서도 이게 만들어지거든? 얘는 뭐냐? 얘는 4x4t인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도 안 틀어주고 트랜슬레이션만 하고 있는 거지. 얘는 뭐야? 트랜슬레이션을 안 하고 로테이션만 한 거지. 아, 그래? 그렇다면 T라는 놈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얘는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서도 만들어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런데 집에 가서 요 두 개 순서를 바꿔서 곱해봐. 로테이션 곱하기 트랜슬레이션.
여기 이거 봐봐 여기. 이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무슨 얘기냐? 조심해. 트랜슬레이션을 만들 때는 반드시 t를 만들 때는 트랜스 곱하기 로테이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뒤집으면 안 나와. 그런데 이게 항상 안 되지는 않아. 어떤 경우에는 이걸 바꿔도 돼. 언제냐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동일하게 한 축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 프레임이 여기 있지? A의 X가 여기라고 쳐봐. X, Y, X, Y, G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X축으로만 트랜슬레이션을 해. 그러면은 뭐 3, 0, 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둘 다 무슨 축에 대해서 일어났어? 똑같은 X축에 대해서만 일어났지. 그때는 뒤집어서 써도 똑같이 돼. 즉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동일한 축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 말이야.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지. 오케이? 원이야. 다 썼어? 응. 썼으면 원이가 요 문제 좀 한번 크게 좀 읽어봐봐. 자, 밑에 얼른 손으로 가리고 노트에다가 매트릭스 써봐. 답 가리고 써봐. 뭐 숫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 식만 써봐. 됐지? 영록이 다 썼어? 여기 되는 거 맞아? 지축에 대해서 회전하니까 001 여기 지축 유닛 벡터 그대로 있고 코코 45도. 그 다음에 730 여기. 이게 t겠지. 그지? 이제 얘에 대해서 530이라는 벡터는 A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런 말이야. 우리가 앞 시간에 프레임 A가 있고 프레임 삐딱한 B가 있을 때 A에서 B로 가는 거를 B에서 A로 오는 거로 돌려주려면 인버스 로테이션을 하면 되는데 인버스 로테이션의 매트릭스는 뭐만 하면 됐어? R 매트릭스에 T만 하면 됐지. 그러면 R이 아닌 T 매트릭스의 인버스도 필요할 거 아니야. 호모지니어스의 T도.
T의 인버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BT가 주어졌는데 BAT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자, AP는 BP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지. BP는 당연히 BAT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지. 그러면 여기 BA는 AB의 인버스인 게 틀림없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야.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 그지? 그럼 저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돼? 인버스? 역행열 계산하면 되지. 그지? 4바이 4짜리 계산하고 있으면 재밌겠다. 그지? 응.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옛날에 학생 때 3x3 인버스는 여러분 주로 하잖아. 그지? 4x4 해봤어? 안 해봤어? 이번에 한번 해볼까? 기회를 줄게. 4x4를 한번 해보자. 자, 4x4 어떻게 역행열 하는지 계산해볼게. 여러분, 이 식 아까 우리가 분명히 배운 거 맞지? 이게 뭐야? 아, 이게 생각보다 화면이 풀스케일이 아니어가지고 작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모르고. 이게 아마, 뒤에 폰트 다 보여? 오케이. 이거 틀린 식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야겠지? 그게 지금 이 식이지? 자, 이 전체 식의 앞에다가 ABR 트랜스포즈를 다 곱해봐. 오케이? 그런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요 트랜스포즈는 인버스랑 같다 그랬어.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여기는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겠네. 그러면은 요건 그대로 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를 BP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봐. 그러면은 얘를 1로 넘기면 요거 빼기 이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P 기준으로 내가 T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BP가 요거 곱하기 요거로 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요거하고 요거 여기를 1로 해서 곱하기 하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요게 BP, BAP면 이 매트릭스가 나타내는 게 뭐야? 얘가 A 기준을 B 기준 좌표로 바꿔주는 BAT가 되는 거겠지. 그렇잖아. 맞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였어? ABT를 알고 있는데 BAT를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ABT는 뭐지? 이거였잖아. 이거였는데 이걸 구하고 보니 어떻게 나왔어? 여기는 ABR의 T고요. 여기는 ABR의 T의 ARB. 이렇게 되네. 무슨 얘기야? 자, 이거 지금 음미 씹어보자. 이거 하나씩 봐봐. 요거 알아. 주어졌어. 그 말은 요거 알고 요거 안다는 얘기고 주어졌다는 얘기지. 이거 전체 인버스 어떻게 구해? 요 놈의 트랜스포즈 곱한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 트랜스포즈 한 거에 마이너스에다가 요거 그대로 곱해주면 이게 인버스가 된다. 오케이? 4x4 계산하려고 하트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지. 심플하잖아. 오케이?
규환이는 오늘 집에 가서 4x4 해봐, 그래도. 알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외워. 자, 그러면 말이야. 아까 원희가 요 A, B, T를 이렇게 구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요 A, B, T를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B, A, T를 여러분 한번 써봐. 일일이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어. 계산하면 매trix 형태 쓰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계산 집에 가서 꼭 해봐. 맞지? 철기야. 유철기. BAT가 어떻게 되더라? ABT가 있을 때? 인버스 매트릭스가? 앞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만 하면 되고, 트랜슬레이션은 트랜스포즈 한 거에 마이너스 곱해서 원래 있던 ARB 곱해주면 되지? 찾아봐. 맞지? 자, 그런 말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아니죠. 좌표계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얼마나 삐딱한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했지. 근데 좌표계가 하나 더 있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거건데, 근데 말이야, 요번 학기 우리 수업 과목 이름이 뭐지? 로보틱스는 그건 다 알지.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 좌표계만 가지고 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쓸데가 있을까? 뭔 짓이야 도대체. 자, 여기도 보니까, 잘 봐. 프레임 A, 프레임 B, 프레임 C.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왜냐고? 로보틱스인데 왜냐고? 이것 때문에 그래. 좌표에다가 내가 뭘 붙였어? 링크를 심었지.
팔이 여러 개가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마다 좌표계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좌표와 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면, 다른 말로 하면 링크와 링크 사이에 틀어진 정도, 떨어진 정도를 알 수 있겠지. 즉, 로봇을 해석하려면 좌표 변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알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자, 내가 목이 아프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칠게. A와 B, B와 C. 그 다음에 B에서 본 여기 이거, C에서 본 거 이거, A에서 본 거 이거. 오케이? 관계 기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요거가 뭐야, 물리적으로? 오케이? 요거는 뭐야? 이런 거지. 자, 여기서. 그럼 만약에 내가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 아니.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 근데, C에서 본 요거 아는데, 여기에서 본 요 놈의 위치, 요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2단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요거를 두 개를 어떻게 그러면 연속적으로 지금 좌표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연속적으로 좌표 변환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보자. 자, 요거를 비좌표계 기준으로 바꿔주려면 요렇게 쓰면 돼. C 기준으로 쓴 거를 요걸 통해서 B로 바꿨어. B로 써진 놈을 A, B, T를 이용해서 A로 바꿨어.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P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은 게 결국은 뭐지? C를 A로 보내기 위해서는 C, A 이렇게 A로 바꿔주지.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요 놈은 요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거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트랜스포메이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A, B, T, B, C, T 그냥 곱하면 되고 하나 더 있어. C, D, T 이렇게 쭉 가면 이거 바로 A, D, T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고. 간단하지, 그지? 그러니까 successive 연속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serially 매트릭스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로봇이 보이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가 로봇을 가지고 이 조선소에서 배의 그 웰딩 블락들 쪼개진 부분을 쭉 용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용접을 하려고 그러면은 로봇의 베이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치가 어디야? 로봇 팔의 끝에 붙어 있는 엔드 이펙터에 있는 용접 건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정확히 포지션 제어를 해서 원하는 데서 용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이 로봇 베이스 기준으로 여기 엔드 이펙터 용접봉에 있는 이 E라는 프레임의 위치,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근데 얘가 여기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가기가 어렵지. 왜냐면 여러 링크가 막 꼬여 있어. 하나 꼬여 있고, 꼬여 있고, 꼬여 있고, 6개의 링크가 막 꼬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매 순간순간 얘들 모든 정보를 캐치하기가 어려워. 더더군다나 얘는 어때? 위치가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를 꼭 굳이 이렇게 통해서 걷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글로벌 프레임 한번 딱 기준 위치를 여기 땅에다 하나 박아놔.
그리고 용접하는 여기가 용접 부재, 재료가 있단 말이야. 얘는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절대 기준 위치인 글로벌 프레임하고 로봇도 베이스가 안 움직이니까 얘는 원래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 다음에 글로벌 프레임 기준에서 작업물까지 거리 이것도 정해져 안 움직이니까 이것도 이미 쉽게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의 위치를 굳이 맨날 복잡한 링크로 꼬여있는 로봇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와서 아는 것보다는 정해진 이쪽 루프를 통해서 와서 찾아내는 게 더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만약에 잘 봐. B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뭐야? B에서 여기 엔드 이펙터까지 거리인 요거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 근데 얘를 이 루프를 따라가지 말고 왜? 여기는 아까 되겠지. 로봇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거 잘 몰라. 여기는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굳이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도 돼. 무슨 얘기냐? Successive transformation, compound transformation. 트랜스포메이션이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일어나는데 얘들이 만약에 페루프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이런 경우 딱 페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때는 이 페루프의 조합을 이용해서 모르는 걸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로봇 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로봇 베이스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몰라. 시시각각 변하니까 모르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끝에서 용접봉까지의 거리는 어때? 용접봉은 항상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요놈은 너무나 심플하게 딱 값이 있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본 여기까지 거리 항상 정해져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져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어떻게 측정을 해서 안 나오죠. 그러면 얘들 어때? 변환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본 엔드 이펙터는 자, 봐. 여기서 본 여기까지는 이렇게 와도 되니까 이렇게 와도 되지.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U에서 P까지 오고 P에서 E까지 이렇게 한 루프를 타고 와도 되고 얘는 이렇게 가서 U에서 베이스로 갔다가 베이스에서 W로 갔다가 W에서 E까지 이렇게 와도 돼. 어쨌든 결국은 맨 나중에 어디에 와? 여기에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둘 다 U에서 E고 U에서 E가 돼야 돼. 그러면 요것과 요게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두 개가 등호가 되면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모르는 게 만약에 BWT라 그러면 요걸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다 요거 다 인버스 곱하면 되고 그냥 매트릭스 연산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 내가 아는 정도, 쉬운 식, 루프를 타고 와서 모르는 걸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볼 건데,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2분만 쉬었다 갑시다. 과제? 제출함이 없어? 아, 10중이 없어? 그러면 동섭이 수업 끝나고 가서 조교한테 로보틱스에 저기 과제 한번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첫 번째 호목 언제 내기로 했지? 내일 6시까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내일 6시까지 과제함이 없으면
우리 실험실이 그 바로 저기 리포트함 앞에 충무관 천사 C호에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내면 돼. 오케이?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동섭이는 박스 하나 만들어 리포트함에 거기 놓고 가라고. 한 2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좌표 변환,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 T를 연속으로 이제 하긴 할 건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Relative Transformation이라는 게 있고, Absolute Transformation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 상대 변환, 절대 변환. 완전히 달라. 그리고 100%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여러분 몇십 프로는 또 틀릴 거야, 아마. 자, 그러려면 먼저 데피니션을 여러분하고 나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지나가야 돼. Moving frame. Moving frame은 뭐냐면, 자, 여러분 봐봐. 내가 좌표기가 하나 있는데, 얘를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시켰어. 바뀌잖아, 오리엔테이션이. 원래 여기 있던 놈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원래 이게 X축이었는데 오리지널 X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X축이 달라졌지. 새롭게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을 무빙 프레임이라고 할 거야. 원래 프레임을 이동시켜서 새롭게 얻어진 좌표계가 뭐? 무빙 프레임. 자, 반면에 원래 프레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틀어가지고 파란색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파란색 말고 회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오리지널 검정색은 그대로 있지. 이 오리지널 검정색을 fixed frame, 고정 좌표기라고 부를 거야. 즉 변환이 일어나도 원래 있던 그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놈을 fixed, 변환이 일어나서 새롭게 얻어진 걸 moving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에도 두 가지가 있어. 바로 뭐냐면 absolute transformation이라는 게 있고 relative transform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트랜스폼이 지금부터 연속이 일어나요. 연속이 일어나는데 relative transform은 원래 까만 게 오리지널이었지. 근데 얘를 한번 틀어서 파란 게 나왔지. 그 다음번 트랜스폼을 할 때 새롭게 얻어진 무빙 프레임을 기준으로 다시 트랜스폼을 하는 것을 relative transformation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검정색이 A 프레임이고 파란색이 B 프레임이라고 치면 relative transformation은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다시 한다. 반면에 absolute transformation은 원래 A 프레임이 있었고 한 번 트랜스폼을 해서 B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A에 대해서 오리지널 고정되어 있는 fixed 프레임에 대해서 하는 것을 absolute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확하게 식별해야 돼, 두 개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두 개의 좌표계가 있지.
두 개의 좌표가 있는데 어떠냐? 지금 보면 XA, YA가 있고 얘가 원점이 여기고 X가 B, Y가 이렇게 되어 있는 프레임 B로 바뀌었어. 여러분 프레임 A와 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프레임 A가 여기 있는데 프레임 B가 어떻게 됐다고? 이거잖아. 여기가 얼마? 여기가 1이래.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여기가 XA, YA, 여기가 XB, YB 라고 하면 어떻게 생겨서 프레임 B가 얻어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때? 프레임 A를 YA 기준으로 1만큼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얘는 무슨 축이야? 원래 있던 여기 GA축 기준으로 이렇게 틀어주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이제 합성이 돼서 나온 거야. 그럼 봐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얘를 여기서 바로 로테이션 시킨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도 되지. 그래서 요 A와 B 상태를 지금 종합하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해서 또는 트랜스로테이션 해서 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여기 앞쪽에 3x3가 이 둘 사이에 오리엔테이션 나타내고 여기가 이거 보면 알지? 0, 1, 0이니까 아 얘가 Y축으로 1만큼만 걷구나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 사실.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프레임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프레임이 픽스드 프레임, 무빙 프레임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네? 바로 뭐야? 무빙 프레임을, 자, 원래 있던 놈에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무빙이 나오지. 그 무빙을 따라가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자, 무빙을 따라서 트랜슬레이션 하고 그 이후에 무빙에 대해서 회전할 수 있고 무빙을 따라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무빙을 따라서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고 또는 픽스드 프레임에 대해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픽스드 따라서 회전할 수 있고 픽스드 따라서 병진한 후에 회전할 수도 있어. 초이스가 4개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4개가 전부 다 워킹을 하느냐? 아니야. 봐봐.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칠판에 그려놓은 A와 B 사이의 변화를 좀 보자. 그럼 봐. B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면 되는지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 뭔 말이야? 무빙을 따라 병진 후 무빙을 따라 회전한다. 자, 이게 오리지널이지? 자, 여기서 맨 처음에는 사실 여러분 무빙이냐 픽스냐가 필요가 없지. 어차피 자기 베이스에 대해서 회전할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병진을 한대. 그러면 1만큼 띠띠띠 올라왔어. 그럼 현재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야? 한번 병진한 프레임이 되겠지. 얘랑 오리엔테이션 똑같고 Y로 1만큼 올라왔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 무빙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은 어떤 좌표 기준으로 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먼저 병진했고 그 다음에 무빙에 대해서 회전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무빙 플레임은 어떤 색이야? 파란 것과 까만 것 중에 무빙 프레임이 어떤 색이야? 픽스드 프레임은 어떤 색이고?
픽스드는 원래 있던 게 이거고, 무빙은 변환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얻어진 거니까 파란 거잖아. 일단 얘를 통해서 한번 트랜스폼을 했어. 이동했어. 그 다음 뭘 하라고 했어? 무빙에 대해서 회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에 대해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아니라 요거 기준으로 회전하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얘나 방향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렇지? 즉 원래 우리가 가지고자 했던 요거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 근데 이건 어떤가 봐봐. 무빙을 따라서 회전 후. 맨 앞에 있는 사실은 무빙이냐 픽스냐 필요 없다 그랬지? 맨 처음이니까. 그럼 봐. 먼저 회전할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를 회전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 상태에서 무빙에 대해서 병제는 이 말 해석 잘해. 무빙으로 아까 Y축에서 이만큼 갔었지. 그러면 여기에 무빙의 X, 무빙의 Y는 이거잖아. 무빙에 따라서 병진하라는 얘기는 요걸 따라서 병진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따라서 이만큼 왔어. 그럼 좌표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 가지려고 했던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무슨 말 이해했지? 같은 논리로 회전을 먼저 했어. 이 경우지. 지금 여기지. 여기 봐. 회전은 3번 케이스야. 회전을 했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고정에 대해서 병진하라 그랬어. 고정축이 어디야? 고정 Y 이거잖아. 요걸 따라서 1만큼 오면 이렇게 되니까 아하, 타겟하고 맞네. 동그라미. 자, 네 번째는 내가 안 해줄게. 여러분 직접 노트에다 빨리 해봐봐. 어떻게 나오나. 자, 같이 해볼게. 다 해봤어? 10초만 더 줄까? 해봐. 됐어? 자, 병진 먼저 하란다. 그러면 병진한다. 어디로? Y 따라서 병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 고정좌표계에 대해서 회전하라고 했으니까 요 축이잖아. 여기가 고정축이 이거니까 이 축에 대해서 이거 회전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이 축에 대해서 얘가 전체가 이렇게 회전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만큼 회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아. 결국은 무슨 얘기냐?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옵션 중에 답을 맞출 수 있는 거는 두 케이스밖에 안 돼. 자,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두 개가 워킹을 했는데 이 워킹한 두 가지를 분해해봐. 얘는 다 어디에 따라갔어? 하나는 무빙 프레임을 계속 따라갔고 하나는 픽스드 프레임을 따라갔어. 근데 결과는 둘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무빙을 따라갔을 때랑 픽스드를 따라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 1번과 3번의 차이가 뭐야?
바로 그거지, 바로. 무빙에서는 뭐 먼저 했어? 병진한 다음에 회전을 했고, 고정에서는 회전한 다음에 병진을 한 거야. 즉, 무슨 얘기냐? 무빙 프레임을 따라갔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순서와 픽스드 프레임을 따라갔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드는 순서 뒤집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둘이 결과는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자 봐. 둘 다 same ABT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 변환, relative transformation일 때는 병진하고 회전했어. 그 다음에 절대 변환은 회전하고 병진했어. 자, 근데 아까 기억을 더듬어 봐. 여기 갔더니 아까 어떻게 됐었지? 요거 만들 때 트랜스 로테이션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즉, 쟤랑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즉, 트랜스 로테이션. 얘는 바로 뭐야? 어쨌든 요게 나와야 답인 거잖아. 요 두 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자, 봐. 뭐가 트랜스부터 일어나고 뭐가 로테이션이 나중에 일어나? 상대 변환이지. 무슨 얘기냐? 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려거든 무빙 프레임을 따라갈 경우에는 변화를 일어난 순서대로 매트릭스를 그대로 써준다. 즉 상대 변환할 때 아까 병진하고 회전 썼으니까 병진 매트릭스 앞에 쓰고 회전 매트릭스 뒤에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원하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그런데 반면에 픽스드 프레임을 따라가는 absolute transformation을 하면 얘는 아까 뭐부터 했어? 회전하고 병진했잖아.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전 먼저 한 거를 뒤에다 써주고 다음에 일어난 걸 앞에다 매트릭스를 써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리하면 지금부터 내가 이제 정리하게 구두로 헷갈릴 테니까. 여기 있네. 여기 한국말이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자. 천천히. 읽어봐, 큰 소리로. 언제? relative transformation. 상대 변환일 때. 변환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 변환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그대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착착착 곱해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 읽어봐. 절대 변화는 읽어봐. 변환이 자 여러분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쉽겠지? 자 변환이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났어.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이게 relative transformation이야. 그러면 매트릭스를 어떻게 쓰면 돼? T1, T2, T3를 쓰라고. 근데 이게 absolute transformation이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T3를 먼저 쓰고 그 앞에다 T2를 쓰고 순서대로 쓰지 말고 이게 맨 먼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맨 먼저 일어난 거 어떻게 해야 돼? 맨 뒤로 보내라는 얘기야. 앞에 순서를 거꾸로 해. 그러니까 얘는 T1, T2, T3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요. 두 개가 안 같네요. 같을 수가 없지.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 순서를 뒤집어서 했었어야지. 근데 둘 다 이런 순서대로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 결과가 나와야지. 이해돼? 정리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가지가 있지. 픽스드 프레임에 대한 absolute transformation 있고 무빙 프레임을 따라가면서 하는 relative transformation이 있는데 relative transformation 할 때는 발생한 순서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냥 계산해. absolute transformation에서는 순서가 맨 먼저 나왔으면 그걸 매트릭스 맨 뒤에 갖다 놔. 두 번째 발생하면 그 앞에 써. 세 번째 그 앞에 써. 순서가 뒤집혔으면 두 개가 똑같아지. 이해돼서? 하지마. 1,000원 내고. 해봐.
그 전환 행렬 자체가 회전이랑 정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 고정 좌표계든 상대 변화이든 절대 변화이든 근데 이 정진을 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얘는 T1, T2를 봐야 되고 이 아이는 반대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진 회전이 이미 저 행렬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저걸 순서 덮을 이유는 야, 교환이 능력 좋네? 능력이 좋아. 병징후 회전이 다 들어있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한순간에 병신과 트랜스포메이션 동시에 할 수 있어? 동시에 할 수 없어. 병진과 로테이션을 하나씩 하는 거야. 내가 T라고 썼지만 여기에는 병진이든 트랜스레이션이든 하나씩만 들어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치? 저거는 T가 합성이 아니지. 그냥 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는 하나의 절차로 심벌로 쓴 거고, 얘가 T와 로테이션이 다 섞인 게 아니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써줄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쉽겠지. 자, 로테이션을 한 번 했어. 두 번째 로테이션을 했어. 세 번째 로테이션을 했어. 전부 이동 좌표에 대해서 했어. 그럼 토탈 R은 이렇게 쓰면 돼. 그지? 근데 이걸 전부 픽스드 프레임에 대해서 썼어? 어떻게 해야 돼? 맨 먼저 한 게 맨 뒤. 그 다음 한 게 그 앞. 맨 나중에 한 게 맨 수. 이렇게 써줘야 된다. 클리어?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잡아. 이거 프레임 A가 있고요. 여기 프레임 나를 잡아. 프레임 B가 있고요. 프레임 C가 여기 있어요. A에서 B로 갔다 C로 온 거야. 하나, 둘, 세 개를 한 거지. 요거 구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를 하나는 relative transformation을 할 거고 하나는 absolute transformation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렇겠지? 여기는 여러분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봐봐. 얘를 Y축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한다. 요거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무슨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했어? relative니까 전부 무빙 프레임. 새롭게 얻어진 좌표계의 축을 쓸 거야. 그럼 봐. 여기 왔으니까 이제 지축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 기준으로 30도. 요게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110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텐데, 트랜스레이션 할 텐데, 여러분, 여기 110은 뭐야? 어디를 따라가? 전부 무빙 프레임이니까, 요 좌표로 X 1만큼, Y로 1만큼, 여기로 와야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까지 완료한 시점이야. 그 다음 마지막은 무빙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지축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30을 하면 요 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네 단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relative야, absolute야? relative야, absolute야? 뭐 따라갔어? 전부 새롭게 생긴 좌표계 축을 따라간 무빙 프레임 따라간 relative니까 그러면 요게 순서대로 일어났으니까 매트릭스도 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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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absolute transformation을 해볼게요. absolute transformation 하면 어떻게 돼? absolute transformation 하면 이렇게 되지? 그지? 해줘야 돼? 안 해줘도 되지? 뭘 안 해줘도 돼? 모를 거면서. 집에 가서 해볼래? 한 번만 한다. 자, 여러분. 자, 일단 여기 있는 놈을 absolute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얘 뒤집어서 가면 되겠구나. 보이지? 자, G를 기준, 이게 G지, 이게 G지. 얘로 마이너스 30 하면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 만들어졌지? 이 상태에서 110인데 여러분 110 어디 좌표계로 따라가요? 요거에 1만큼 가고 요거에 1만큼 가야 돼? 아니야. 앱솔루트니까 이 상태에서 오리지널 이걸 따라서 1 가니까 원점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건데 G30인데 요 축이 아니라 이 축 기준으로 하니까 이 프레임이 통째로 30도 이렇게 회전하면 얘가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010인데 역시 여기가 Y축인데 요거의 Y가 아닌 거지. 요 축의 Y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두 개 똑같지. 그러면 요거 매트릭스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왔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뒤집은 순서대로 그대로 요거를 써주면 되는 거지. 거꾸로. 자, 그러면 이거 제일 먼저 아까 했잖아. 맨 뒤에 오고. 두 번째, 나중, 맨 처음. 그럼 두 개가 매트릭스에 똑같네. 맞아?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여러분, 요 매트릭스 좀 해석 좀 할래? 이 매트릭스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프레임 A와 프레임 C가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 4x4에서 앞에 3x3가 뭐지? All identity. 그 말은 오리지널 프레임과 새로운 프레임이 오리엔테이션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프레임의 원점이 0.37, 2.37 떨어져 있으니까 X축으로 0.37, Y로 2.37 여기에 와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많이 했어. 자, 여러분 숙제. 집에 가서 요 예제를 풀어. 가지고 A4에 써가지고 제출하지 말고 일로 갖고 와. 알겠지? 자, 이상입니다.